Recording in progress. 이거는 하다 보면 알겠죠? 밑에 거가 오른 그 가는 거. 한번 넘겨봐. 네, 맞아요. 다시 뒤로. 시작. 네, 안녕하세요. BS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비 아이뷰입니다. 네, 저는 제가 명분 있게 좀 교육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실천하는 꾸준함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얘기를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업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선배 스폰서님들이나 아니면 그룹장님이랑 같이 함께 얘기했던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는 첫 번째는 사업을 위한 꾸준한 출근, 나의 계획과 목표를 꾸준하게 세우기, 고객들과의 꾸준한 소통, 배움과 연습의 꾸준함, 스스로 마인드 관리하는 꾸준함, 이 꾸준함에 대한 거를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밟고 가자면 사업을 위한 꾸준한 출근 중에 세 가지 출근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지사에서 센터로 출근하는 출근과 미팅 장소로 출근하는 출근, 스스로 출근을 하는 출근이 있습니다. 지사로 센터로 출근하는 거는 일단은 BS 그룹의 시스템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 BS 그룹의 시스템은 오전에 교육이 있고 2시에 이제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육을 듣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른 선배 사학과님들이나 아니면 멘트, 라인 미팅을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형제 사장님들과의 친분이 이제 쌓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친분이라는 거는 서로 엄청나게 친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의 이제 마음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분과 저 알고 얼굴을 좀 띄어가지고 저분은 진짜 그 사업가 중에서도 열심히 착실하게 좀 하시는 분이구나, 나중에 좀 큰 도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활발하게 인사도 열심히 잘하고, 모든 교육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친분감이나 그런 것들 좀 유지하시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움 사업, 제가 여기 나왔을 때 멘트만 받고 시스템만 참여하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도움 사업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출근을 해서 그냥 출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스템을 참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내가 부족한 점을 멘트나 활용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사장님들과 이제 친하게 지내서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 저 또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리고 미팅 장소로 출근하는 거, 이거는 아침 일찍 이렇게 지사로 못 오고 출근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미팅 장소로 출근했을 때에는 성공과 목표, 먼저 내가 먼저 성공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크겠죠. 그 성공에 대한 거 있고 난 다음에 목표, 계획, 승격, 매출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출근하고 아무 생각 없이 쇼핑몰 올리고 블로그 하고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내가 블로그를 올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냥 올리는 사람들이랑 완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쇼핑몰로 판매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미팅을 잡을 수도 있고, 쇼핑몰로 판매가 돼가지고 재구매를 일어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재구매가 일어나다가 수입을 받아서 추천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부업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을 계속 우리는 찾는 거죠. 미팅 장소는 계속 소비자로만 미팅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그 미팅 장소에서도
내가 그냥 소비자인지, 아니면 사업가들을 만나러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래 지금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계획적으로 내가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출근이 미팅 장소로 출근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출근. 어쩌다 한 번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출근을 못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음으로는 내가 네트워커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세요. 백신 2차, 1차를 맞는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대부분에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신 2차를 맞든 1차를 맞든, 예를 들어서 여기 못 나온다 한들 집에서 10시에 있는 미팅은 꼭 줌을 키거나 유튜브를 키거나 듣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합니다. 왜냐면 24시간 365일 성공하는 그날까지는 나는 사업가, 움직여야 되는 사업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뭐 아파 죽겠고 응급실에 가 있는데 뭐 틀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어디서든 출근해야 되고, 어디서든 내 그 출근이 내 네트워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출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즉, 사업장에 왔을 때에도 나는 사업가다, 네트워커다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출근하는 거랑, 그냥 오니까, 그냥 10시까지 오라고 하니까, 여기 오늘 한 자리 남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물 흘러대로 가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네트워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는 사람과, 그냥 지사를 아무 일도 없이 오는 사람이라는 완전 천지 차이가 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꾸준하게 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계획과 목표를 꾸준하게 세우기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그룹장님도 아직도 자기의 목표가 있고 아직도 자기가 세우는 계획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보다는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목표를 먼저 세우고 계획을 그리고 세운 다음에, 계획은 사람인지라 수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계획 수정하는 거랑, 그리고 스폰서님과 소통하는 거,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자, 목표를 세우기 하는 거는 일단 나의 꿈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적인 꿈이든 내 개인적인 꿈이든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든 상관없이 목표를 세우고 꿈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나온 것처럼 단기, 중기, 장기 목표, 교육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목표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워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업가의 기질,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의 하나의 리더라고 하면, 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을 이루면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맛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룰 수 없는 목표랑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좀 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맛봐서, 이렇게 내가 사업가를 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목표를 이제 달성하면 이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 중에서는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중반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월 계획, 주 계획, 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김보성 IBO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저에게 그 하루의 계획을 캡처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 스타일만의 메모장에 쓰는 게 자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건 한 번도 몰랐죠. 하지만 스폰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게 나에게 좀 맞는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마다 지금까지 한 6개월 좀 넘게 아침 꼬박꼬박 저한테 하루의 일과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소한 것도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는 거,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일도 자기 계획에 하나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적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저랑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늘 계획에 이제 운동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운동할 때는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도 개인적으로도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계획을 세우고, 그 월 계획을 쪼개서 주 계획을 세우고, 주 계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도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이 목표에 더 다다르지 않을까라는 스폰서님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 성격은 계획이 만약에 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항상 그 다이어트가 그 문제죠. 근데 계획을 수정하고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그리고 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배우고 좀 마음의 넓이가 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계획은 수정해야 되는 게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신사학과 때나 아니면 중간사학과 때 했을 때는 계획이 흐트러지면 스폰서님들한테나 파트너들한테 짜증부터 냈죠. 왜냐면 그 계획이 흐트러지게끔 했으니까. 근데 그 계획이 흐트러지게끔 한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존재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한 거다 보니까 제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 날부터 흐트러지면 그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주 계획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주 계획 일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어느 날은 마인드가 너무 좋다가 어느 날 너무 마인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오르락가락 오르락가락 이렇게 많이 할 텐데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느 날은 좀 고객들한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파트너, 스폰서 모든 것들에 뭐 상처받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섭섭할 때 이 안 좋은 일을 좀 겪었을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내가 나중에 성공했었을 때 나만의 에피소드가 있어야겠다.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겠다. 너무 순탄하게만 가면 내 이야기, 내 성공 스토리가 재미가 없겠구나. 다른 사람이 공감이 될 수 있게끔 내 성공 스토리가 조금 많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치만 많이 잘 올라와야겠죠. 그걸 함께 올라올 수 있게끔 스폰서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설정해서 혼자 이루어지는 거는 네트워커가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했고 혼자 할 수 있는 힘은 한계치가 있어요.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도 한계치가 있고 코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그걸 스폰서님들과 같이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하고 같이 함께 소통하고 같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내가 아는 내가 먼저 갔었던 길이 아닌 상대방 즉 스폰서님들이 먼저 갔던 그 길은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일직선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스폰서님들은 꾸불꾸불 거리는 저 숲을 들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가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라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 일직선으로 가는 건 절벽이었고 꾸불꾸불하는 건 좀 힘들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꽃밭길을 잃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뭐냐면 그래도 의심이 많으니 절벽이어도 한번 갔다 와봐야겠다. 왜? 절벽이 징검다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갔다가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을 스폰서님들이랑 같이 했죠. 그렇게 많이 밟고 오니까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아직 뭐 많이 살아보진 않았는데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어요. 슬플 때 슬퍼해주는 사람들은 그냥 내 지인 친구들이라고. 근데 정말 행복할 때 같이 응원해주고 너무 축하해주고 하는 정말 진심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아무리 친구여도 별 없다고. 왜냐면 시기의 질투가 마음속으로 무조건 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뭐 월급을 제가 뭐 300만 원 받았을 때 500만 원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을 때 진짜 대단하다. 밥 한 번 사. 아 진짜 제가 뭔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네트워크를 하면서 파트너들이 승격했을 때에는 얼마 전에 강소미 IBO가 SD 승격했잖아요. 말은 뭐 표현은 서로 서툴긴 하지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룹장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저희 뭐 1박 2일 어디가 가고 싶다 어쩐다 막 이렇게 제가 팔부치처럼 이렇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룹장님이 좀 진정하라고 내 승격이 아니고 파트너 승격인데 너무 SD가 된 건데 SD만 된 건데 뭐가 그렇게 그 신나냐 그랬더니 처음 승격을 하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제가 아닌 저는 뭐 승격을 해봤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아닌 파트너들 승격을 하고 후원 보너스를 받고 네트워크 마케팅 후원 보너스 받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행복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후원 보너스 이제 받아봤으니까 추천 매칭 보너스 받아보게끔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 목표가 다시 또 설정이 됐죠. 처음에는 후원 보너스가 엄청나게 크고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스폰서님이 소통을 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 내가 승격을 하고 옆에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제 육성이 되고 한다 보니까 이제는 후원 보너스는 뭐 저절로 버는 거겠지만 이제는 추천 매칭 보너스를 벌 수 있게끔 복제 사업, 육성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목표도 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객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많이 또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건데요. 모든 사람들과의 소통, 상담만 받았던 분들과도 소통, 이런 부분에서는 소통하는 습관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야기할 거 없지만 그래도 회의하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정해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가지고 많이 소통하는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와 부업자의 꾸준한 연락. 이거는 소비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소비자여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한 달에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안부 연락을 좀 돌리는 편이에요. 그럼 당연히 한 80%는 일만 사라지죠. 20%만 이제 남고 있긴 한데, 어저께 제가 보내는 날이라 보냈는데, 그 어저께 보내는 날에는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커피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절대 안 보내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꼭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정말 안부만 물었던 연락이니까 거의 80%가 답장이 왔어요. 되게 상처가 좀 덜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는 안부 연락만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러면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셀톡스 5일치 덫이 한번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안부 연락 보냈는데도 매출이 그냥 쳐져 있는 게 엔젝타의 제품이 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부업자, 소비자 하나 또 얘기를 하면, 처음에 엔젝타 가입했을 때가 거의 이제 제가 엔젝타 가입하고 한 1년쯤, 이제는 이번 달이 1년이 되죠. 근데 그 가입하자마자 쇼핑몰로 15일치가 구매했던 어떤 목포 고객님이 있었어요. 그 목포 고객님이랑 엄청나게 소통을 많이 해서 소개도 많이 해주셨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 연락이 끊기고 한 8개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이제 저만 이제 연락을 보내셨던 상태였죠. 그분은 이제 답장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았고, 다른 핸드폰으로도 전화해봤고, 저는 공중전화로도 전화를 한번 해봤던 정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추석 세트나 뭐 설날 세트 이런 것들 다 건네줬는데도 연락을 없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시 또 너무 보고 싶어요라는 답장을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아주머니인가 봐요. 그런 사항에 있는 모든 대답들은 다 피하고, 어떻게 했냐면 15일치 구매하고 싶다고 딱 이것만 와서, 제가 바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다가 너무 보고 싶다고, 15일치 구매 안 해도 되니까 저랑 같이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제 첫 고객님이었거든요. 근데 연락하다 보니까 그 고객님이 이제 그때는 가입했는데 6개월이 지나 자동 탈퇴가 된 거죠. 자기 회원에 들어갔는데 그 로그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가입하셔야 된다고. 근데 다시 가입하실 때 좀 물건 좀 많이 샀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또 1년 동안 나랑 연락 안 할 거지 않냐고 막 장난스럽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럼 15일치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가입을 하는 도중에 저한테 또다시 한 10분 정도 있다 전화가 왔어요. 근데 15일치 말고 연락은 꾸준하게 할 테니까 플러스랑 포르테랑 그 패키지 같은 있지 않았냐, 저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 패키지 말고 셀톡스만 들어가 있는 패키지 있냐고. 근데 셀톡스만 들어가 있는 패키지가 없는데 그냥 만들자고, 저랑 만들자 이렇게 했더니, 그 플러스랑 포르테랑 그 6곽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6곽 있는 거를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사시고, 그리고 커피도 같이 구매를 하시고, 비타민이나 다이어트 커피, RSP 이걸 다 구매를 해서 한 200만 원 좀 많이 넘게, 이제 200만 원 중반 정도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반 정도 구매를 하시고, 일부러 포르테랑 플러스만 좀 많이 사게끔 하고, 다음 달부터는 또 오토십을 돌리는 게 어때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려가지고, 항산화 커피나 비타민이나 다이어트 커피는 한 두세 개씩만 사시라고. 왜냐면 다음 달부터는 좀 싸게 1, 2만 원 정도 싸게 좀 사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분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나 그리고 추천 수당 들어가는 거 아는데 여태까지 너무 미안하니까 은비 사진 다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했냐면, 원래 다 제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고객님 너무 웃기다고 막 얘기하다가 또 기프티콘도 보내주시고, 나중에 또 목포 내려오면 꼬막도, 지금 꼬막 철이니까 꼬막도 사주고 이렇게 하겠으니까 시간 되면 꼭 내려와서 우리 얼굴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서, 나랑 8개월 동안 갑자기 연락 두절했던 분이 나에게 매출 쳐주고, 나의 수익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예에서도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이런 것저 얘기를 하고 한다는 보니까, 이것도 인맥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담만 받았던 분들과의 소통. 이것도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찔러만 보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더 싸게 해줄 수는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에서도 하나만 사고 가입은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코치도 안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뭐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이제 그냥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저에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었는데 그 그룹에서 그냥 제품만 사는 거였죠. 근데 저에게 갑자기 이제 다시 또 문의가 한 거죠. 여기는 어떠한 팀은 설명을 좀 잘 안 해준다. 쌀눈만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이걸 어떻게 먹는지 뭐 물에 타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는 저한테 매출을 안 쳤어도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건 이거고요. 제가 그냥 보트를 보내드릴까요? 장청소재 제가 있는데 그냥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제 마음을 좀 열었는지 이제는 이거 자동차 혜택가 되면 그냥 은비코치님 밑으로 그냥 가입해야겠어요. 그래서 은비코치님한테 그냥 코치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추천하는 것도 그냥 은비코치님한테 해줘야겠어요. 말뿐이지만 사람들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감동을 받잖아요.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라고 이제 진심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 명을 더 소개를 시켜줬고 그냥 먼 곳이니까 오지 말고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입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내 것이 아니었던 우리 팀 아니고 아예 소비자도 아니었던 사람들인데도 내가 다 뺏어버리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밖에 있는 많은 팀들 중에서도 그 팀에 있는 일원 중에 한 분이 내가 꾸준하게 소통을 하고 내가 정말 한결같은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 사람이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리코이팅도 이제 같이 사업했었던 형제 라인들이나 아니면 파트너들이나 사업가님들을 저는 리코이팅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쇼핑몰을 크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어떤 사업가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러 다니고 하니까 제 라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제타 가입하고 사정이 있어서 엔제타 가입을 할 건데 나중에 좀 하게 된다고 하면 은비 밑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의 제가 명단을 좀 적어놨고 이렇게 각서를 좀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배움과 연습의 꾸준함. 배움과 연습의 꾸준함인데 연습은 또 하고 또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세미나 강사를 했었을 때 첫 번째 할 때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완전 퍼펙트. 저도 제 마음에 엄청 쏙 들어서 그때 스폰서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잘 된 것 같다고, 너무 잘했다고, 나 너무 칭찬한다고 막 이랬는데 그 자만심에 미쳐서 두 번째는 엄청 내가 스스로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내 스스로 너무 만족이 되지 않은 그래서 그날 스폰서님한테 맥주 한 잔 사달라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연습을 계속 했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툭 하면 툭 나오는 것처럼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또 다시 다른 방향이 더 좋은 방향이 있다 보니까 연습은 또 하고 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다음 주 화요일에 2시 STP가 제가 처음 있는데 계속 PPT를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전데 PPT를 어떻게 틀어서 뭔가를 또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어떠한 단어를 또 붙여야 될 것 같고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연습은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기 이런 것들은 제가 그때 예전에 선배 사학과님들이나 스폰서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어느 정도의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력서가 따로 없어요. 면접도 따로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는 내 자신 몸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STP 하는 그 자료하는 그 PPT 하나도 내 이력서 하나이겠죠. 내 재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돈은 되지 않지만 그 STP 하나로 매출을 어떻게 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이 그 STP를 보고 정말 감명 깊게 듣고 난 다음에 큰 매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으로 인하여 내 재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STP도 너무 깔끔하고 너무 깔끔하지 않습니까? 진짜 깔끔하고 글씨밖에 없는데 이 또한 저장을 해놓고 제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걸로 대해서 나중에 소비자들이나 부업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제 재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주는 이 자리가 항상 있어주고 연습을 하고 미리로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역할이 좀 커지면 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기 네트워크에 맞춰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스스로 마인드 관리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엔젤타를 만나고 저는 이제 다시 생각을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스스로 마인드 관리를 좀 잘했었던 편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 제가 스스로 마인드 관리를 했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들이니까 갑자기 지나가다가 내 의자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저에겐 관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나가서 같이 있었을 때 항상 성미연 스폰서님은 저랑 함께 갔었어요. 맨 밑에 있는 저 신사학과랑 같이 제가 항상 신사학과 쓸 때 항상 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제 옆에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관리를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관리가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관리를 해야지 이 자리까지 있는 거를 스폰서님들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한테 관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교육을 잘 들어라, 교육을 진짜 잘 들어라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그룹장님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이런 교육도 다 아는 단어들, 다 아는 문장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었던 사람들을,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동기부여를 또다시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보니까 교육 듣는 것도 좋고 집에 가는 길이나 출근하는 길에 성공하는 유튜브나 동기부여 되는 유튜브를 한 번씩 듣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남을 때마다 아니 이제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책을 읽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솔직히 책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잘 열심히 읽고 있어요. 막 엄청 많이 읽고 있진 않은데 열심히 읽어보려고 좀 노력하고 제가 혼자 이제 자취를 하는데 자취방에 책이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엔제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취방에 그래도 책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냄비 받침대로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읽고 있어요. 저는 뭐 혼자 좀 분위기 내보려고 스타벅스 전용 음악을 틀으면서 한번 해봤는데 제 스타일 안 맞고 그냥 카페 가서 읽는 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좀 읽어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랑 너무 안 친하니까. 근데 책이랑 친하게끔 제가 노력했다 보니까 내가 재밌는 책도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성공자의 마인드 이거는 제 그냥 여담인데 난 성공하면 여행을 많이 다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도 좀 괜찮아지는 건 모르겠지만 백신을 다 맞고 다니니까 여행을 내년부터는 좀 가지 않을까. 그룹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상반기 하반기 둘 중에 아니 두 개 다 한 3일 4일 이렇게 여행을 항상 갔다 올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룹장님이 정말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제발 좀 떠나시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느낌은 달랐어요. 진짜 나도 갔다 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목표를 달성해서 예를 들어 승격을 한 단계 해가지고 스폰서님한테 저 어디 좀 갔다 올게라고 하면 헬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더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근데 그룹장님과 이제 얘기를 했을 때는 했으니까 일단 갔다 오고 또 하면 되지 않냐, 놀 땐 확실하게 놀아야 되지 않냐, 떠날 땐 확실하게 떠나고 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떠날 수 있고 그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겠다, 더 화이팅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른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룹장님도 살짝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저한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막무가내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 거고 제가 이제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많이 어려웠을 때도 많이 좀 외로웠을 때도 함께 좀 해주시려고 하고 제가 좀 버티고 움직이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룹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거의 한 2, 3주에 한 번쯤은 저랑 같이 시간을 좀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뭐 술도 같이 마시러 가주시고 호텔도 같이 가주시고 레스토랑도 같이 가주시고 제가 찡찡대서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건 맞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좀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룹장님도 흔쾌히 또 시간도 내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폭넓은 것도 있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그룹장님 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다음에는 제 파트너랑 같이 함께 와도 되겠습니까? 여기 그때는 제 돈으로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니까 그룹장이 너무 웃으면서 또 반겨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마인드가 완전 넓으시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학과님들한테도 많이 배웠고 어떤 걸 많이 배웠냐면 예전에는 저 마인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팅을 받았어요. 한 번, 두 번 마인드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미팅 받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인드 떨어지면 나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사업가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인드를 옮겨야 된다. 스스로 마인드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20대가 아니고 20대 그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쭈쭈 해주는 그 나이보다는 내가 스스로 나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책을 보든 동기부여를 얻든 내 과거를 회상하든 처음에 말했었던 목표를 다시 한번 들여보고 가지고 어떠한 목표로 내가 이 사업을 설정을 했지 내 롤모델을 따라가 봐야겠다. 동기부여를 받아야겠다라는 걸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내가 스스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인지라 가면서 너무 지친다,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스폰서님들이나 형제사학과님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와준다고 해도 이 마음은 제가 잡아야 되는 거군요. 근데 그 잡는 게 너무 어리광스럽게 잡는 것보다는 이제는 일단 확 그냥 한번 잡아보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잡아보는 나의 습관, 내가 스스로 내가 잡아보는 그런 행동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 행동들은 누구나 다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잡았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책을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미친 듯이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움직이는 부분인 거고. 근데 한 가지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마인드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전 무조건 출근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출근해서 이 사업장에서 답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찾아본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바닷가를 한번 갔다 오겠다고.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사업장에 와서 답을 찾았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면 답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럼 출근했다가 여기서 어느 정도의 좀 뭔가 듣고 아니면 뭔가를 해내고 그리고 그냥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바닷가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여유를 살 수 있는 게 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죠. 근데 끝끝내 바다를 가졌어요. 그리고 완 다음에 전 들었죠. 바다를 갔다 온 다음에 좀 어때요 마음을 다시 긍정적으로 업이 좀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왜냐면 그 방법도 솔직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죠. 역시나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장에 답이 있었고 사업장에서 내가 스폰서님들이나 그룹장님 형제 사업가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스스로 여기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이게 답이구나라는 게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리고 나는 사업가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자예요? 사업가세요? 남자세요? 사업가세요? 저는 그때마다 저 사업가죠. 저 김은비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 사업가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업가여야지 돈을 벌더라고. 여자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여자들의 특징들은 뭐 찡찡대거나 어리광을 피우거나 뭐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사업가는 사학과다워야 사학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떠한 표본이 있냐면 그냥 나의 롤모델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책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그룹장님 이런 게 이제 사업가 분들이 아닐까. 그분들의 반이라도 따라가면 그분의 이제 재산의 반이라도 내가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 맞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성공할 사람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거나 그리고 부정적으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소미 아이뷰랑 같이 명언을 읽고 있었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 미래이다라고 이제 그런 명언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으면 미용실에서 제가 계속 있었으면 내 미래는 저 원장님이 내 미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같이 있다 보니까 그룹장님이 나의 미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랑 좀 다르겠죠. 그 미래를 내가 비교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성공의 삶은 여기 안에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큰 내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좀 돌아가다 보면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위한 꾸준한 출근, 그 꾸준한 출근, 사업장이 됐든 미팅 장소가 됐든 이런저런 할 수 없어도 침대 위일 수밖에 없음, 응급실일 수밖에 없어도 내가 10시엔 교육을 들어야겠다. 아니 그 마음이 아니어도 내 마음은 네트워크 출근을 해야겠다. 난 오늘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의 계획과 목표, 그 계획과 목표를 꾸준하게 세우고 수정이 되려면 꾸준하게 수정돼서 다시 한번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고객들과의 꾸준한 소통, 꾸준하게 소통해서 어디 순간에서 매출이 나올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서 부업자가 나오고 갑자기 고정적인 소비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저는 오토십을 1년 동안 딱 2번만 제 돈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 소비자분들의 오토십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자랑이죠. 그리고 배우고 연습하고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교육의 자리를 주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출근하라니까 출근하고 이거 들으라니까 그냥 듣고 이렇게 그냥 무의미한 사학과가 있었으면 분명히 교육부에서는 저에게 이런 교육을 자리에 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려고도 노력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감사하게도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마인드 관리, 이거는 저 또한 지금도 진행 중. 이거 1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저 또한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같이 한번 진행을 하면 더 크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의 이제 이 교육의 팩트인데요. 스스로 마인드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말은 하고 싶어요. 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정말 혼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뭐였냐면, 혼자 너무 이제 힘들었을 때 원탁에 앉아서 뭐라도 이제 하고 있는 도중에 그룹장님한테 가니까 역시 왠지 혼자가 아닌 것 같고, 유한근 사장님한테 가니까 역시 혼자가 아닌 것 같고, 끝내 너무 무섭지만 아는 저 사장님한테 가니까 역시 혼자는 아니었더라고요. 저를 많이 봐주는 사람도 있고요, 저를 지켜봐주는 사람도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뒤돌아왔는데 파트너들도 많이 함께 해주려고 하고 많이 해보려고 하고 제 기분도 한번 그때는 맞춰주려고 하고 막 기쁘게 좀 웃게끔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원래는 파트너들 아무도 없었는데 조금씩 써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꾸준하게 하는 것보다 하다 보니까 이 꾸준함의 실천이 저에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움이 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오늘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함이 그냥 생각만 하는 꾸준함보다는 실천하는 꾸준함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훨씬 더 좋은 사학가가 되고 우리가 미래가 창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 교육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